네, 코리안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저희가 이제 기존에 비트코인이 오를 때 뭐 같이 사야 될 코인이 어떤 거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감으로만 좀 알았었는데, 이런 것들을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뭐 비트코인이 이제 떡상을 하면 같이 사야 되는 게 뭔지,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로 조금 한번 분석해본 영상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이제 이 영상 관련해가지고 질문하거나 아니면 뭐 정보 공유가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더보기란에 클릭을 하셔가지고요. 여기 이제 질문 및 정보 공유 단톡방으로 오셔가지고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영상을 좀 찍게 된 계기가 제가 이전 영상이 사실 조회수가 얼마가 안 나왔어요. 이제 좀 별로 관심이 없으신 주제인지, 그래서 이제 뭐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짤지 뭐 이런 거 관련해서 좀 영상을 찍었었는데, 거기 이제 댓글이 이제 제가 그때 안에서 언급했던 이런 주제들, 요 이제 네 가지 주제들을 실제 언급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요 네 가지 주제들에 대해 가지고 꼭 영상을 부탁드린다는 이런 예시카 이분의 이제 댓글을 보고 안 만들 수가 없어서 일단 제작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온 것들은 이제 순차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첫 번째가 이제 비트코인하고 알트코인의 상호 상관관계 코인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오늘 좀 제작을 했고, 두 번째는 이제 디파이 코인 관련된 내용을 할 거고, 세 번째는 이제 스왑 관련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마진 거래 기초. 뭐 실제 제가 영상에서 얘기한 거랑 조금 다르긴 한데, 제가 어쨌든 요런 이제 맥락에서 이렇게 지금 영상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이제 바로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보면요. 이제 비트코인하고 알트코인하고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이제 데이터를 실제 좀 불러왔어요. 데이터를 좀 불러왔는데, 여기 이제 보면 전체 비트코인의 데이터가 지금 그 원화 기준, KRW 기준으로 이제 제공이 되는 게, 일단 빗썸에서 제가 땡겨왔습니다. 빗썸의 이제 종가, 그날의 종가 기준으로 제가 일단 땡겨왔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NAN이라고 뜬 이런 숫자들은 뭐냐면, 이때에는 이제 제가 2017년 거부터 일단 읽어보니까 2017년 5월 23일 데이터부터 이제 빗썸에서 제공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요때만큼은 이제 이더라든지 다른 코인들이 데이터가 없어요. 빗썸에서 주는 이런 데이터가 없었기 때문에 비어 있고, 어쨌든 이제 2017년 5월 23일부터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때 이제 비트코인이 320만 원 정도 했나 봐요. 320만 원 정도 했는데, 그거 하고 이제 21년 2월 12일자 데이터까지 해가지고 현재 뭐 5,090만 원 이렇게 됐을 때까지 데이터를 이제 땡겨와서 먼저 좀 분석을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이제 분석을 좀 쭉 해봤었는데요. 뭐 처음에 이제 그래프도 좀 그려봤어요. 이제 비트랑 이더가 이제 그 가격이 어떻게 추이가 움직였는지, 여기 세로축을 보시면 이게 1,000만 원 단위고요. 근데 이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스케일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5천만 원이 마지막에 넘었는데, 이더 같은 경우는 아직 뭐 190만 원 이렇게 이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스케일이 별 표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양쪽으로 좀 나눠가지고, 오른쪽이 이제 비트코인이 1,000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 요 스케일로 맞춘 거고, 왼쪽에서는 이더리움 스케일로 이게 50만 원, 뭐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이제 좀 해서 이제 그래프를 그려봤어요. 그러니까 뭐 전체적인 추이는 비슷하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비슷하게 나타나가지고 이것들을 아까 말했듯이 뭐 비트, 뭐 리플, 뭐 각각 이렇게 코인들을 좀 다 그려보니까 사실 그냥 추이는 비슷한데, 꼭 이게 항상 뭐 어떻게 스케일이 워낙 좀 다르다 보니까 맞았는지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어떤 놈이 좋다 나쁘다라고 좀 말하기가 좀 애매한 뭐 그런 상황까지 좀 됐었고요. 자, 그래서 그 다음으로 제가 해본 게 뭐 어떤 거였냐면, 이게 저희가 뭐 이렇게 코릴레이션 계수 구하는 방법 뭐 이런 게 있는데, 어쨌든 그거를 구하기 전에 이렇게 이제 3포도로 좀 그려봤어요. 3포도를 그려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의 경우에 이렇게 이제 이게 뾰족한 것이 나오면 실제 이제 상관도가 높다 뭐 이런 내용인데, 뭐 복잡하지만 이게 복잡하니까 내용이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숫자를 표현을 해보면, 여기 이제 비트코인하고 비트코인 관계는 서로 이제 같은 놈이니까 상관도가 이제 1이 되겠죠. 1이 되는데, 이제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의 상관도를 보니까 0.72 뭐 이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수치가 작았어요. 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제가 그냥 감각적으로 느끼기에는 뭐 이더리움이라든지 아니면 라이트코인이 당연히 비트코인하고의 이 상관도가 높게 나오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물론 이제 순위로 보면 이더리움이 1등, 이제 라이트코인이 2등,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실제 나오긴 했지만, 그 숫자 자체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이제 낮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이게 저희가 2017년 5월부터 이렇게 데이터를 끌어오다 보니까 뭐 이게 조금 문제였나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2018년 1월부터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다행히 2017년보다는 약간은 뭐 이제 72에서 73으로 바뀌었는데 큰 의미가 없는 숫자죠. 그래서 별로 의미가 없어가지고 뭐 하는 김에 좀 더 해보자 싶어가지고 19년도도 한번 해봤어요. 19년도를 해보니까 이때부터는 이제 좀 비약적으로 비트코인하고 이제 이더리움이 상관관계가 뭐 0.959니까 96%죠. 96%나 콜레이션 돼 있다라는 식으로 같이 움직인다로 이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019년 1월부터 데이터를 이제 기준으로 보면 실제 비트코인이 이제 떡상을 했다, 뭐 아니면 떡락을 했다라고 했을 때 가장 가격이 많이 비슷하게 움직인 거는 이제 이더리움이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특이하게도 이게 스텔라 루멘이 이제 80% 정도, 이제 0.8 정도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좀 움직이는 것 같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라이트코인이었는데, 실제 그래서 저도 조금 생각을 했던 거는 이더리움이 당연히 이더리움이 1등이라기보다 저는 라이트코인이 아마 1등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했었는데, 실제 이제 데이터를 오래 보니까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이랑 가장 이제 콜리레이션이 잘 되어 있다, 이렇게 조금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요거만 뭐 해보면 2019년 1월부터도 해보는 김에 좀 더 해보자 싶어가지고 좀 더 해봤더니 2020년 1월부터, 그러니까 2020년 1월부터 2021년 2월 12일 데이터까지 끌어서 해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조금 제 생각이랑 비슷해졌어요. 근데 이제 이더리움이 가장 뭐 높았고, 일단 그 다음에 라이트코인이 두 번째로 높았고, 근데 이제 스텔라 루멘이 생각보다는 이제 비트코인이랑 이렇게 좀 많이 같이 움직이더라고요. 저는 이제 사실 이게 스텔라 루멘보다는 이렇게 BCH 비트코인 캐시가 떡상할 때 같이 떡상하던데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생각보다는 조금 다른 결과가 나와서 조금 놀랬고요. 그래서 이제 그 스텔라 루멘 같은 경우에는 2020년부터는 비트코인이 움직일 때 가장 뭐 그 잘 움직인 코인 세 가지를 꼽으면 이더리움, 그 다음에 라이트코인, 스텔라 루멘,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된다라고 이제 그 보시면 될 듯 하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김에 2021년 거를 한번 봤어요. 2021년 거를 한번 봤는데, 요거는 이제 데이터가 몇 개 없었겠죠? 몇 개 없었는데, 이때는 실제 좀 웃겼던 게, 이더랑,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이더랑, 저희가 그 이더, 그 다음에, 뭐, 라이트코인, 스텔라 루멘, 이런 것들은 약간 떨어졌고, 오히려 이제 이오스만 이제 그 87% 정도가 나왔는데, 실제 이건 데이터가 너무 개수가 적기 때문에, 왜냐하면 1월부터 지금 2월 12일이니까 한 40개 정도 데이터잖아요. 40개에서 40 한 2개 되겠네요. 42개 데이터니까 요거만 보기에는 조금 이제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요거보다는 저희가 이제 최근 데이터이기도 하지만 최근 데이터 플러스 이제 2020년 1월부터 좀 어느 정도 충분한 데이터가 봤을 때, 요거는 이제 최근 트렌드라고 보고 한번 좀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하고 관련된 그 코인이라고 뽑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더, 그 다음에 라이트코인, 그 다음에 스텔라 루멘을 같이 이제 보시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저희가 비트코인만 볼 게 아니라 우리가 또 이더리움을 또 볼 수가 있거든요. 이더리움을 보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요 줄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요 줄을 이제 보시면 되는 건데, 네, 요 줄을 보시면 되는 건데, 그럼 이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냐? 아까 말했듯이 비트랑은 그 높은 상관관계가 있죠. 상관관계가 있었고, 또 이제 얘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라이트코인하고 이제 스텔라 루멘도 동일하게 이제 같이 비트코인하고 같이 움직였었으니까 이렇게 이제 그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었고, 근데 특이했던 거는 이제 리플 같은 경우는 작년에 뭐 좀 이슈가 있긴 했었지만, 리플 같은 놈들은 실제 좀 다른 놈들하고는 별로 같이 움직이는 경향은 없었어요. 뭐 하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스텔라 루멘이 어느 정도는 같이 움직이더라. 이 정도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캐시가 제가 좀 아까 말했듯이 좀 의외였던 코인인데요. 저기 이제 비트코인 캐시라고 하면 제가 비트코인이 오르면 비트코인 캐시가 좀 같이 오르지 않느냐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오히려 이제 이거는 비트코인 캐시는 비트코인보다는 라이트코인하고는 조금 이제 상관성이 있었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요거를 좀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비트코인이 오르고 조금 있다가 보통 이제 그 비트코인 캐시나 이렇게 라이트코인이 그 같이 후발주자로 좀 움직이는 경향이 있었던 걸 생각해보면 아마 그런 거에 영향이지 않나라는 좀 생각은 있는데, 어쨌든 이제 비트코인이 오를 때 당장 뭐 이렇게 가장 연관성 있는 놈은 아니었다.
비트코인 캐시가 뭐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오스 같은 경우는 조금 뭐 지 혼자 논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즉 이제 뭐 비트코인이나 아니면 이더리움 이런 데는 오히려 이제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뭐 리플도 뭐 20, 그다음에 뭐 비트코인 캐시가 뭐 60, 한 3, 0.63 정도 있는데 뭐 이거가 크게 뭐 관련 없으니까요. 그래서 얘들은 이오스 같은 경우는 결국 좀 지원자 논다. 뭐 이렇게 좀 코인을 정의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는 아까 비트코인하고 연관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비트코인하고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하고 상관관계가 높았던 이더리움, 그 다음에 스텔라루멘하고도 영향도가 높았다. 그리고 좀 특이하게 비트코인 캐시랑도 좀 상관도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스텔라루멘 같은 경우의 관점에서 본다면, 스텔라루멘 같은 경우는 당연히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 다음에 라이트코인 이렇게 이제 영향도가 있었고, 조금 이제 특이했던 거는 이제 리플하고는 생각보다 상관도가 없었다. 즉 저희가 이제 좀 그 지금까지의 관점에서 보면 리플이 오를 때 스텔라루멘을 좀 사는 경향이 많았는데, 근데 그게 완전 틀린 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왜냐하면 리플이 움직일 때 가장 그 개 중에 잘 움직이는 거는 이제 스텔라루멘이긴 한데, 뭐 이게 0.57이면 사실 그렇게까지 높은 수치는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제 우리가 리플이 오른다고 무조건 이제 스텔라루멘을 살 거는 좀 아니다. 라는 좀 뭐 생각을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제가 뭐 여기서 지금 설명드린 거는 이제 2020년 그 1월부터 좀 기준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 그게 아니라 본인이 이제 2019년도, 2018년도까지 전체 추이를 좀 봐서 좀 보고 싶다는 분들은 제가 이제 영상 여기 를 보시면 영상을 잠깐 이렇게 보여드릴 테니까 요거 각각을 이제 보시면 2019년 1월부터 기준으로 해서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다음에 2018년 1월 기준으로 해서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렇게 한번 좀 스톱을 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2017년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결론은 결국 이제 우리가 제목 비트코인이 움직일 때 뭘 사면 되느냐에 대한 그 답은 뭐 이더리움하고 그 다음에 라이트코인하고 스텔라루멘이 정답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좀 기존에 안 하던 방식으로 좀 그 데이터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오늘 저도 생각보다는 좀 재밌었던 결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컨텐츠라든지 아니면 좀 그 데이터 분석으로 할 수 있는 컨텐츠라든지, 그게 아니면 제가 이제 기존에 아까 하기로 했던 이런 컨텐츠들을 주기적으로 좀 업로드를 해볼 생각이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꾸니 여러분.